한국시 읽기 258번은 최욱이 시인의 빗물 웅덩이를 위한 한 조각입니다. 지금 최욱이 시인의 시집 이상한 밤에서 11편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빗물 웅덩이를 위한 한 조각. 지금까지 이제 이 얘기를 벌써 여러 편 읽었기 때문에 좀 알 텐데, 빗물 웅덩이에 관한 시예요. 근데 이제 빗물 웅덩이에 관한 시인데, 를 위한 한 조각은 왜 붙어 있냐면, 이 빗물 웅덩이 의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고, 어, 어, 제목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가 빗물 웅덩이가 주체가 되어 발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지. 어쨌든 최욱이 시인이 쓰는 시고 이니까 생태론의 입장에서 생체론이라는 거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이게 언어, 인간의 언어지. 인간의 언어로 쓰이는 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빗물 운동이가 어, 탈식민주의, 더블탄, 더블탄, 그러니까 말할 수, 발화 능력이 없는 자, 집단, 서블탄, 에서처럼, 탈식민주주의에서처럼 서블탄을 위해 예, 그, 쓰려고 하더라도, 서블탄을 위해 쓰려고 하더라도, 쓰려 해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지? 어느 정도까지 그 빗물운동이 자신을 위해 발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 그지? 휴밀리티. 그리고 바로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시대의 핵심 덕목이라고, 특히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관계에 있어서 핵심 덕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 이런 겸손함, 그지? 이런 겸손함이 이- 이 전제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시에 이 시에서 빗물운동이를 위한 또는 빗물운동이가 주체가 주어가 되어 말하는 내용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우기 시인의
겸손함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가 이라고 것인지가 것이라고 뭐 것인지 파악하는 이라고 글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시집 전체가 이 시집 전체 대부분의 시가 본것을 위한 한 조각 하나 아니라 뭐 두 조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는 조각 대신에 파편 음,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는 음, 이런 겸손함이 일시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어, 탈근된 것인지라고 해야 탈근된 시대의 기본 윤리 도덕이 되어야 한다는 최우기 시인의 신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시를 한번 봅시다. 빗물 웅덩이에 하늘과 정신과 아파트 건물 일부가 비친다. 빗물 웅덩이에 와 아파트 건물 일부가 비친다. 요게 묘사죠. 근데 빗물 웅덩이 봅시다. 이게 이제 빗물 웅덩이는 아니고 내가 사진을 못 찾아서 퍼왔는데 인터넷에서 하늘과 건물이 비치죠. 이렇게. 그지?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는 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보는 건 우선 물론 처음에는 우리에 비친 하늘과 건물이겠지만 그런 확인이 끝난 뒤에도 특히 이 그림, 이 사진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보는 건 뭔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아마도 미적인, 미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텐데, 할 것입니다. 그죠? 뭔가 더 멋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뭔가 더 멋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유튜브 이미지에 퍼올려져 있는 뭔가 대표로, 그죠? 대표로 올려져 있는 것이리라, 올려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죠? 뭔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거죠. 그죠? 뭔가 더 있다는 거. 그게 아까 위에서 본 시에서 본 뭐였어요? 여기 정신이 있었다. 정신. 빗물 구덩이에 하늘과 정신과 아파트 일부 건물과 비친다. 이게 그냥 산문적인 묘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 정신이란 단어, 일행의 산문적인 묘사, 빗물 웅덩이에 산문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게 하는 건
정신, 음, 음, 추가된,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신이라는 문장이 없다면, 만약 정신이라는 개념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죠? 담배판 묘사의 기술, 묘사나 기술, 기술, 또 넘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시의 제목이, 제목에서 말하듯 이 시는 빗물운동이가 말하는 내용이고, 그걸, 그것을 최욱이 지인이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인간의 언어로 어렵게 대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음? 대피하고 있는 중이죠. 대피라는 중이기 때문에 정신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응? 그지?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세우기 시인이 음, 인간의 눈으로 본 장면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기존의 방식, 그지? 에 뭔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물 웅덩이의 이 특유의 발언 내용 이런 이라고 진행됩니다. 그지? 그냥 묘사를 했으면 인간이 그냥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이런 단어가 없으면 인간이, 인간, 시인, 페르소나가 주체, 숨겨진 주어죠. 어, 그러니까, 말해서, 뭐뭐라고 말한다. 어? 라는, 숨겨진 주체, 예, 예, 그지? 의 묘사에 비치고 말 텐데, 말았을 텐데, 정신 하나 때문에 이게 누구의 정신인지, 왜 정신이라고 정의했는지, 이런 껄끄러움이 우리로 된 것이, 라고 질문하면서, 독자가 질문하면서, 이럴 걸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그지?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 요거를요, 이렇게 보면, 이 심심한 이런 시가 이게 뭐지?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런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선배에 속하는 시인인데 조금 오기원 시인이요. 이분도 살아계시면 아직도 살아계실 분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오기원 시인의 이 말년의 시들이 다 이런 시들이었어요. 여러분 뜰 앞에 나무라는 시를 비교를 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시가 오기원 시인의 전통을 특히 이 시가 특히 이 시가 빗물운동의 조각에 이 시뿐만 아니라 비롯한
사물시가 오교원 시인의 전통을 이어받는 듯 하는 것으로 여기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일케의 이 사물시의 이 전통에서 오미력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사연이 깊은 거죠. 오기원 씨의 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베낀 건 아니고 바뀌었겠죠. 뭐가 변형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봅시다. 오기원의 뜰 앞에 나무. 뜰 앞에 나무 그러니까 당장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나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최호기 시인을 읽으면서 계속 된 건데 뜰 앞에 단나무가 생각이 나죠. 그 조주 스님의 화두 뜰 앞에 단나무 이게 동양 사람이면 한국인이라면 천주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즉시 떠올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즉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뜰앞에 잣나무 화두 이거 너무 유명한 화두니까요. 화두를 기억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좀 가봅시다 이제. 가지 하나 벽을 타 넘고 있다. 가지 하나 벽을 타 넘는 가지를 넘고 있다. 가지 하나 지나가는 새를 가지 위에 완쳐놓고 모가지와 몸통을 가볍게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 가지 하나 분리된 몸과 머리를 다시 꿰매고 있다. 가지 하나 뻗는 가지와 솟구치는 가지 사이를 가고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막고 있지 않다. 가지 하나 허공에 중독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 시를 보고 약간 쇼킹한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거 사진 찍듯이, 사진 찍듯, 사진 찍듯, 또는 정물화 그리듯, 그 수동적으로 나무를 자세히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치? 사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의 자세로. 물론 문장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마다, 문장 하나에서마다 그대로 수동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 이어지면서 물론 문장이 이어지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도 나무라는 주체 또는 그 일부인 가지가 변화한다기보다 그 가지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과정을 정물화처럼 그립니다. 응? 그죠? 나무 하나 가지 벽을 타 넘고 있다. 나뭇가지 하나가 벽을 타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벽을 타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눈앞에 있는 나무죠. 눈앞에 나무가 있는데 벽을 타 넘고 있는, 그지? 아, 저거 벽을 타 넘어갔네. 그런 거죠. 근데 가지 하나 벽을 타 넘고 있는 가지를 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벽을 타 넘은 가지를 어, 분쟁해서 가지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화자, 나의 시선이 집중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얼마 동안에, 그지? 그러니까 시간 경과가 지난 뒤에 천천히 보는 거죠. 시선을 조금 옮기거나 아니면 그 시선이 저절로 확대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지는 일행에서 집중해서 본 가지보다 더 담을 벽을 넘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가 벽을 넘어서 무슨 가지가 하나 있네 하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그걸 한참 보다 보니까 옆에도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멀리 나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얘기죠. 가지 하나 지나가는 새를 가지 위에 앉혀놓고 이제 그러다가 다른 가지 이제 나무가지가 많죠. 나무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즉, 이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지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근대적 그지? 추론의 사고방식에 어, 붙잡히지 않는 또 자유로운 음, 연상처럼 이건 연상이 아니죠. 생각의 연상이 아니죠. 생각의 연상처럼 자유로운 시선의 방랑, 이 방랑을 시인 페르소나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연히 다른 가지를 또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지를 보게 된 건 지나가는 새가 앉아 있었기. 새가 앉으면 딱 쳐다보잖아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앉아 있게 되면서 쳐다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신 페르소나가 의도를 가지고 쳐다본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 수동적으로 쳐다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선의 변화가 이런 나무를 보면 뜰 앞에 그죠? 뭐예요? 뜰 앞에 나무였죠? 뜰 앞에 나무를 보며 이런저런 가지들을 연속해서 보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가지를 보게 된 이유가 아래에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모가지와 몸통을 가볍게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글자가 앞에서 사진 찍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인 페르소나의 시선의 변화에 관한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사진 찍기로 유한 이유입니다. 몸통과 모가지와 몸통을 가볍게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그 가지 위에 응? 가지 위에 그 새가 한 마리 어느 가지 위에 어느 한 가지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다른 가지 하나가 어떻게요? 그 시인 페르소나의 직선적 시선의 방향을 그지? 가로막아서 어? 어떻게 해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지가 새의 몸과 머리를 관통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보기 평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즉 인간의 사고에 의한 인간의 입체적 사고에 의한 종합을 배제한다면 음? 그게 그 거리감이 있죠. 그 의 가지와 새가 앉아 있는 유의 가지의 거리감을 배제하고 본다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얘가 분리된 실제로 분리된 건 아니라는 그렇죠? 그래서 가지 하나 그 다시 꿰매고 있다는 거죠. 가지 하나 뻗는 가지와 솟구치는 가지 사이를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가지 하나 이번에는 다른 가지 하나가 두 가지 사이를 가고 있다. 묘사인데 내가 이거 이 구절을 보면서 자가 제가 자연보호 난데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생각납니다. 어, 북한산 옛날에 북한산 많이 다닐 때 북한산을 오르다가 바위에 누워서 쉬는데 햇빛이 가지 사이로 나뭇가지 사이로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데 그런 것이고 나중에 과학적 그리고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 무성한 나무 가지들이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없이 경쟁하는 중이라는 사실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보호한다고 나서지만 이런 섬세한 정신까지 고려한 사고 능력을 음, 갖출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음,
자연 보호하러 보호한다고 나서지만 나는 하고 공부하고 또 어쩌습니까? 응? 가지 하나, 나무 가지 하나, 뻗는 가지와 솟구치는 가지 사이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내현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일을 맡고 있지 않다. 가지 하나 허공에 중독되어 있다. 요 마지막 사연이 지금까지 읽고 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요 마지막 사연이, 마지막 사행이 지금까지의 사진 찍던 수동적으로 보려는, 그지? 작업 과정과 다른, 그지? 의도에서, 의도인지 의향인지 하여튼 의도에서 바로 되고 있는 듯한, 아무도 가지 않는 일을 맡고 있지 않다. 즉 나뭇가지가 아니라 어, 드러나지 않던 시인 페르소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막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간다. 즉, 간다. 라는 동사는, 음? 나뭇가지, 나뭇가지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때문에 나뭇가지는 그저 조금씩 자랄 뿐이고 그 가지가 간다고 묘사하는 건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 아직 있죠. 가지 않아 허공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이행에서 특히 이 마지막 이행에서 마지막 이행에서 가지 하나 허공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좀 묘사했는데 이건 정말로 까지의 입장을 볼 수 없습니다. 혹은 성빈 공중이죠. 성빈 공중 개념은 인간이 삶의 꿈을 하는 느끼는 인간만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독, 그죠? 그죠? 인간적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시의 유교원 시인의 그러므로 고교원 시인의 사실 시는 이렇게와 달리 이렇게 얘기는 나중에 보세요. 다른 데서 이렇게와 달리 예, 이 페르소나 나는 인간적인 음, 방해를 음, 사실시는 나무 사실시가 내가 아는
대상인 나뭇가지든 자연 이 달리 그 관계를 뭐라 그럴까 표현하는 음, 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의인화, personification과는 의인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야, 너 우는구나. 음, 라는 지금의 감정이 나무에 대한 와에 대한 감정이 많은 원과 아, 넓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원 시인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묘사하려고 묘사하고 기술하려고 시도 못합니다. 단지 아직 그 생태론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대 상대의 상상적 현실을 반영하는 음? 어, 완전히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편견함까지 표현하기는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최욱이 시인의 묘사법이 오교원 시인의 뭐지? 시적 업적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욱이 시인이 오교원 시인이 도달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 어, 음,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거 생각보다 이게 전통적인 거죠. 굉장히 한국시 전통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기원 씨한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묘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빗물 웅덩이에 하늘과 정신과 아파트 건물 일부가 비친다고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왜 이게 익숙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욱이 시인의 시세가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한 이유가 오기원 시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좀 읽다가 깨달았어요. 어쨌든 정신은 그래도 그런 건 좀 다른 얘기죠.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오기원 시인, 저 최욱의 시인이 이 놀라운 문학적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음을 음, 느꼈습니다. 난 이게 없는데 왜냐면 첫 줄에 정신 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 마치 예, 탐정소설 음, 가장 충격적인 첫 장면이 때문에 범인을 확인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독자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응? 하는 그런 호기심을 활동시키기
음, 음, 이게 배우고 싶은, 어? 글자가 배우고 싶은 글자, 기법, 응? 이게, 뭐라, 긴장감 있는, 그지? 독자에게 긴장감, 독서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끝까지 유지하게 하겠죠? 끝까지 유지하게 할, 표현은 진짜 기쁜데. 정신이란 단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하늘과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같은 하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하늘, 물웅덩이에 있는 하늘, 이거를 같은 하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함자, 그지? 함정소설, 함정, 같은, 심정으로, 응? 물웅덩이, 정등, 응? 그 시인이 인간이기에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한 인문운동의 정신을 독자가 같이 찾으려 하는데, 그런 함대의 과정을 펼치듯이, 응? 그 평범한 듯한 아니면 세심이, 응?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하늘하고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물론 같은 하늘이죠. 하나는 실물이고 하나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죠? 맑은 하늘, 그 하늘 구름에는, 근데 이제 같은 하늘이라고 말했지만 맑은 하늘 구름에는 빗물 홍덩이가 접힌 채 보이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같은 하늘이라고 말했지만 하늘, 물웅덩이가 비친 하늘, 일하고 일하는 등식, 그지? 이게 이런 등식 같다는 거죠. same, 두 개 같아. 라는 등식이, 그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A는 이라고 정의하기는 학문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건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A와 B는 같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예요? 그지? 그 데리다, 자크 데리다의 차연, A 플러스 이런 개념이 생각합니다. 음? 근데 담론에서는 담론은 공간적 차이, A와 B의 공간적 차이만을 중요시 한다면, 응? 살인배 담론의 차연, 살인 담론인 차연에서는 실험적 차이,
지연이라는 거지? 시간적 차이도 움직임이 상당히 하기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늘은 하늘과 물웅덩이에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흐름이 있으면 못 보죠. 있기도 하고 유무가 정될 수 그림자 그리고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같은 하늘이라는 거는 요컨대 그런데 같은 하늘이다 라고 라는 발화는 근대 시대 동안의 습관적인 말버릇에 의한 아주 거친 정의 풀리는 말입니다. 즉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같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썼냐면 맑은 하늘 부름에는 빗물 운동이가 접힌 채 보이지 않는다. 즉 그래서 어, 이어서 어, 맑은 하늘의 구름에 그러니까 하늘에 이 빗물 웅덩이와 다른 점을 뚜렷하게 배치합니다. 응? 앞에 말이 그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죠.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한번 해본 소리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빗물 웅덩이가 맑은 하늘을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데 과학에서 A, B 라고 정의했다면 이는 B, A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과학적 진술입니다. 그죠? 앞뒤를 뒤집었다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A를, A가 하늘이죠. 하늘을, A를, A의 요소, 그러니까 맑은 하늘 구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으로 보면 이 골피가 성립하지. 그런데 근대 과학에서는 A 골피라면 A의 이걸 B의 요소. 음. 응? 근데 이게 맑은 하늘 구름, 그지? 거기는 왜 뭐가 안 돼요? 빗물 웅덩이가 접힌 지 보이잖아요. 빗물 웅덩이 없어진 거예요. 빗물 웅덩이 둘이 같다며. 근데 왜 한쪽에는 하나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 그리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연역해서 뒤집어서 빗물 웅덩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 건물벽을 타고 흐르는 마음이 접혀 있다. 그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제 빗물 웅덩이의 생각, 그지?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유도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빗물 웅덩이의
정신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런 정신 중에 하나를 인 페르소나가 아파트 건물 벽을 하고 흐르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빗물 웅덩이에 담겨 있는 빗물 중 그 일부분이 아파트 건물 벽을 하고 흐른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어인 마음만 없다면, 그죠? 접혀 있다. 맞잖아요. 접히지 안 보인다. 접혀 있다. 폴디드 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접혀 있다. 없다면 접혀 있다. 폴디드. 묘사가 자연 현상의 다소 어, 문학적인 묘사에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응?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묘사는 응?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뜻이 되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마음 때문에 일행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개념을 한국 마음이라는 정의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말하자면 빗물 웅덩이의 정신에는 정리해 보면 빗물 웅덩이의 정신에는 뭐지? 그 빗물 웅덩이가 형성되는 과거 시간의 현상이라는 마음이 포함된 것으로 정리할 수 우선이죠,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힌 하늘과 건물이 물웅덩이에 펼쳐진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설명이 됐죠. 아파트 여기 건물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어, 과거의 흐른 빗물뿐만 아니라 빗물이 지나가면서 접촉하며 경험한 건물. 아, 그지? 뭐가 있어요 또? 하늘. 하늘은 뭐냐면 빗물이 처음으로 온 거죠. 빗물의 형성. 응? 응? 참, 이 하늘의, 그지? 뭐랄까, 경험, 이 마음처럼 웅덩이에 펼쳐진다. 들어가 사입니다. 좁혀 있다, 펼쳐진다죠. 접혀 있다, 펼쳐진다. 그러니까 folded, unfolded예요. 그지? unfolded. 즉, 펼쳐진다. unfolded는
홀디드는 잡힌, 홀디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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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있어요라고 딱 말하는 거죠. 그지? 어, 이게 아까 이거 뭐라 그럴까? 위에서 말한 거는 아파트 건물벽을 타고 오르는 마음, 건물을 지나 벽을 지나면서 경험했으니까 이때의 주어는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빗물입니다. 응? 빗물 웅덩이의 핵심 구성 요소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다음 행의 하늘과 건물은 굳이 이 빗물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 그지? 접혀져 들어가 있거나 그리하여 펼쳐져, 펼쳐지게 될 구성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옆이 하늘과 건물이 무릉동이에 펼쳐진다. 이건 좀 너무 건물과 웅덩이가 거기 접해 있다 펼쳐진다고? 무릉덩이가 그렇게 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빗물 웅덩이, 무릉덩이, 무릉덩이에 관한 기존의 인간적인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생각입니다. 무릉덩이라는, 그러니까, 크고 작다, 비교, 그지? 이분법적 비교의 사고방식에서 판단할 때 하늘과 건물은, 건물은 무릉덩이, 어, 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가 큽니다. 그지? 그러니까 무릉덩이의 엉덩이의 덩이에 조용히 잡혀서 잡혀 들어가 있을 근본이 아닙니다. 그지? 말도 안 되지. 얼마나 무릉도에 쬐끔한데 건물이랑 하늘은 뭐지? 생각해보세요.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최욱이 의 독자에 대한 거죠. 응? 그래? 최욱이 시 일행부터 최욱이 시인이 일행에서 구름덩이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 다뤄하려고 하는데 독자의 상식,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게
바르트의 용어로 쓰면 롤랑 바르트 어, 사용하자면 독사의 독사 여론이죠. 그 상식이죠. 일반적인 관습적인 상식인 독사를 음,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풀어서 하면 우릉덩이 이 중요성이 큰 건물이나 엄청 큰 하늘과 다를 바 있다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높게 이뻐하고 높게 평가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하겠지만 우롱롱이와 여기 시인이 문적 관계 일리가 없으니까 이는 무릉덩이 같은 아주 보잘것 없는 응? 자연의 존재 또는 현상일지라도 그게 건물이나 하늘과 다를 바 없이 어? 뭐가 있다? 힘이나 에너지나 권리가 있다고 일단은 사상의 표현입니다. 이게 탱테론의 그지? 사상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사상이라고 늘 합니다. 응? 그치? 탱테론은 그렇지. 뭐 인간이 중심이 아니면 뭐 그러면 하늘의 중심이야? 뭐 건물이 중심이야? 구렁다리가 중심인 게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구렁덩이의 하늘이나 건물의 실제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겠죠?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아니, 간 게 아니지. 그 안에 들어있게 했으니까. 실제판은 아니지. 넘어서는 거죠. 하늘이나 건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보는 것이, 보이는 물웅덩이에 비쳐 보인다. 보는 것이 보이는 물웅덩이에 비쳐 보인다. 보는 것은 능동적인, 인간적으로 능동적인 행위에 의한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 보이는 물웅덩이에 비쳐 보인다. 그러니까, 즉, 보는 행위에, 아니, 또는 행위, 보는 행위, 응? 아, 보이는 것, 즉, 수동적인 것에 비해 우위에, 우위에 서 있는 듯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웅덩이 비쳐 보인다 그러죠. 보는 것이 그
보이는 웅덩이의 세계 안에 들어가 그 부분이 일부분이 되어버린다는 열의 관계의 역전 현상이 아이러니하게 펼쳐집니다. 그 더 설명을 해봐요. 보는 건 보이는 것 앞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이제 보는 건 보이는 것 앞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치? 저기 있잖아, 보이는 건 여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하늘과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처럼 보는 것을 하는 그, 물질, 그, 실체와 어? 보이는 것, 그, 물질의 그림자, 그림자가 어, 거리상으로도 보는 것이 더 보는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할 때 더 가깝고 가깝지만 이런 뜻이에요. 즉 권력 중심에 가까울수록 권력의 힘이 더 편해진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어? 그러니까 실체와 그림자라는 이분법적 차이를 어, 고려하지 않더라도 뭐, 그지? 보는 것이 더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눈에서 그지? 인간의 눈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선의 대상인 것과 1차 대상이죠. 2차 대상인 보는 것과 2차 대상인 그림자 마음의 중요도 하기가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무릉동에 온전히 담겨 있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 인물 운동이라는 새로운 기준, 보는 인간이 아닌 그런 기준에서 때는 역전 관계가 그지? 전 된다는 응? 그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쓰냐면 그것도 설명을 또 중간에 했어요. 하늘과 정신이 비와 마음이 다른 측면이 아니라 분리된 개개의 사물이라 생각하듯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인간 중심적으로 중심주의적으로 또 해석하는 역사의 이 문제점은 뭐라 그래요? 하늘, 뭐, 비, 하늘과 비, 정신과 마음이 각각 분리된 개개의 사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어,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늘과 비는 자연현상이고, 그지? 정신과 마음은 누구예요? 빗물운동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기라는 이에게 익숙한 실체적인 자연 현상과 빗물 웅덩이의 정신과 마음이라는 전혀 새롭게 통고하고 있는 응?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죠?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응? 달라야 한다는 거. 응? 기존에는 뭐지? 현상과 자연의 실질적 현상과 빗물 웅덩이의 마음이라는 정신과 마음이라는 이대론에 의해 처음으로 탐색되는 자연계를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 음, 기존에는 음, 다르게 보았지, 그지? 전혀 다른 두 개의 분리된 두 개의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자연이라는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런 아마도 빗물운동이 가장 도 모릅니다. 시인이 이렇게 대신 말하는 거지만 빗물웅덩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작업인 게 최욱일 시인의 이런 독창적인 상상력이 바로 시적 상상력이 발휘한 하여 이런 이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음? 그걸 왜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이죠.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속에 있다. 이제 여기 시에서는 입자의 음, 음, 그러니까 소화시키기 어려운 독창적인 진짜 상상을 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소화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속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는 행위가 주체적이고 능동, 여기 보는 행위가 보이는 행위보다 주체적 능동적이기에 음? 우여 그 권력 관계가 성립하는 게 경제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이제는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보이는 대상을 보는 입장에 있더라도 지배자가 이 식민 지배자를 응?
우월한 자가 열등한 어? 또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런 이분법적 우, 우열 관계가 저는 성립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 왜냐하면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속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응?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정확한 사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 반려견을 보는 순간에 있지만 더 큰 시야에서 보면 반려견을 보는 순간 또 동시에 더 넓은 시야에서 보는 이 시각에서 응? 보이는 것, 그지? 반려견과 더불어 보이는 것 속에 그 풍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지? 내가 반려견이 아이 귀여워 뭐 내 소유야 이러고 그지? 그러니까 이는 내 소유라서 귀엽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이거 내 필자의 시에서도 쓴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본다면 내려다 본다면 내가 반려견은 이듯 신도 그 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보는 것 속에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속에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응?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의 근대적인 이분법 어? 대립 바탕으로 하는 논리를 포괄적으로 벗어난다면 응?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능동과 수동으로 분리해요. 대립적으로 권력 관계를 암시하며 분리되어 있지 음,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성 감성이 시선으로 음, 행위, 심리적으로 억압을 가하는 여성의 해방, 이런 응?
시각을, 예, 이게 보면 저는 유명한 페미니즘, 즉 남성이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행위에 심적으로 억압받아온 여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지에서처럼 생태론 이 관점에서 하찮은 듯한 인물운동에게도 이만큼의 권리를 부여할 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음, 음, 음? 핑문은 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보는 무릉동이 눈앞에 있다. 보는 무릉동이. 보이는 무릉동이 난 씨로 출발했는데, 이제 결론에, 결론 부분에 와서, 그 결론에서 보는 무릉동이, 무릉동이. 그렇죠? 무릉동이가 그냥, 이제 능동적으로 보는, 보는, 말입니다. 어, 이게 되게 멋있는, 그러니까 이 아주 영상에, 그러니까, 상당히 보입니다. 우루과이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맺는 음, 등 하는 폭파 보는 무릉덩이 눈앞에 있다. 안촉하는 거죠, 이제. 눈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전체다. 그지? 눈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전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빗물 웅덩이를 위한 한조각. 그 빗물 웅덩이를 총체적으로 대변하여 할 수는 없지만, 모르니까. 빗물 웅덩이를 모르니까, 그지? 자신이 아니니까. 그를 총체적으로 대변을 받아할 수는 없지만, 그 한조각, 즉, 이 진리의 진실의 일부분이라도 지금처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 불비롯한 세상 전체를 보는 음, 진실을 깨달음, 확인을 만날 수, 확실하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전체다. 그 말이죠. 즉, 이는, 근대, 에서 특히 시각 중심주의,
시각, 중심적인 절대담론에서 절대담론의 핵심이었던 눈이 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동등하게 이제는 현대 담론에서는 동등에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행위가 이를 합해하면 전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죠? 끝.